1626년 인조 14년 여름, 조선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그 정통성은 완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북방에서는 후금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으며 조정 내부에서는 당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국가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기반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해 음력 6월 창덕궁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온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 14년 6월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밤중에 정전 북쪽에서 사람의 울음과 같은 괴이한 소리가 들렸고 궁인들이 놀라 서로 모여 밤을 지새웠다.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장소가 정전 북쪽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정전은 권력의 상징이고 그 북쪽은 왕이 머무는 핵심 구역과 인접한 공간이다. 궁궐은 밤이 되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다. 촛불과 횃불 외에는 빛이 없고 경비 인원도 제한적이다. 그런 공간에서 사람의 울음과 같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는 것은 단순한 소란으로 넘길 수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궁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생활하던 거대한 공간이었다. 상궁과 나인, 환관, 군사와 내관, 그리고 각 처소의 인원들이 밤을 나누어 사용했다. 기록에는 그저 궁인들이 놀랐다고만 남아있지만 실제 상황을 떠올리면 그 밤에 처음 소리를 들은 사람은 혼자 근무 중이던 궁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촛불이 거의 꺼져가던 시각, 복도와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고 사람의 발소리마저 줄어드는 시간,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낮고 길게 끌리는 소리, 그것이 사람의 울음과 닮았다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실록 편찬자들은 대체로 절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사람의 울음이라 적었다는 것은 그 체감이 강했음을 뜻한다. 물론 궁궐은 구조상 소리가 울리고 반사되기 쉽다. 특히 창덕궁은 자연 지형을 활용해 지어진 궁궐이고 상이슬기 공기가 밤이 되면 아래로 흐르며 처마와 기둥 사이를 통과한다. 목조 건축은 온도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면 낮은 공명이 길게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상 징후는 이어진다. 며칠 뒤 또 다른 기록이 올라온다. 밤의 빛과 같은 것이 궁 안을 스치듯 지나갔다. 빛. 궁궐 내부에서 목격된 정체 모를 빛이다. 당시 조선은 천문 관측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유성, 해성, 이상 기후는 관상감에서 별도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천문 기사로 분류되지 않고 궁중 기사로 남아있다. 즉, 하늘에서 멀리 지나간 빛이 아니라 궁궐 공간 안에서 목격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빛이 순간적으로 지나갔다고만 적혀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오래 머문 것이 아니라 스치듯 지나갔다. 운석이나 대기권 현상처럼 짧게 관측되는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록의 방식은 그 현상이 궁 안에서 일어난 일처럼 남아있다. 이 지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느낀 불안과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 떠올리게 된다. 대신들은 즉시 상소를 올린다. 근래 궁중에 괴이한 일이 잇따르니 이는 반드시 하늘의 뜻이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에서 괴이는 초자연적 공포가 아니라 정치적 징조였다. 하늘은 왕의 덕을 감시하며 이상현상은 곧 왕권의 균열을 경고한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궁궐의 밤에서 들린 울음과 스친 빛은 개인의 공포가 아니라 국가의 불안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인조는 제사를 명하고
궁중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실록은 그 이후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소리의 정체도 빛의 근원도 남기지 않는다. 기록은 사실만 남기고 침묵한다. 이 침묵이 첫 번째 공백이다. 그리고 1년 뒤 인조 15년 또 다른 기록이 등장한다. 인정전 근처에서 기이한 그림자가 밤중에 지나갔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림자라는 단어는 구체적이지 않다. 무엇이었는지, 어떤 형태였는지, 얼마나 오래였는지 설명은 없다. 그러나 장소는 다시 궁궐의 핵심 구역이다.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천문 기록이 겹쳐지면 흐름은 더 뚜렷해진다. 인조대 실록에는 해성 관측 기록이 등장한다. 동쪽 하늘에 해성이 나타났고 대신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해석했다. 해성은 전통적으로 전쟁과 왕조의 위기를 상징하는 천체로 여겨졌다. 천문 기록과 궁궐 괴의 기록은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궁궐의 밤과 하늘의 변화는 분리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현실이 된다. 1636년 겨울, 병자호란. 천근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했고 인조는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한다. 혹한의 겨울, 성안은 고립된다. 식량은 줄어들고 조정은 항전과 항복 사이에서 갈등한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치른다. 삼전도의 굴욕은 단순한 외교적 패배가 아니었다. 왕권의 상징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래서 당시 대신들이 궁궐에서 일어난 이상 현상을 하늘의 경고로 해석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불안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고 그 불안은 소리와 빛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 궁궐의 소리가 전쟁을 불러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긴 분위기는 분명하다. 당시 조선은 이미 위기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설명 가능한 자연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바람의 공명, 동물의 울음, 달빛의 굴절,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발생한 집단적 과민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조선의 정치 문화 안에서 그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징조였다.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 왕조 실록은 왕에게 불리한 기록도 남겼다. 궁궐 내부의 괴이 현상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조정이 이를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궁궐은 권력의 중심이다. 그 중심에서 울음과 빛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현상 이상의 상징으로 작동했을 수밖에 없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왕은 굴욕을 겪었고 조정은 분열되었으며 백성들은 전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 이전 밤 창덕궁에서 들렸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자연의 소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던 사람들의 심리는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은 소리를 과장하고 빛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 위기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징조를 찾고 징조는 더 선명해진다. 괴이는 사라졌다. 전쟁은 현실이 되었다. 왕조는 흔들렸고 백성들은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창덕궁의 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기록은 남았다. 우리는 지금도 그 문장을 읽는다. 사람의 울음과 같은 소리. 이 표현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17세기 조선의 불안이 응축된 문장이다. 궁궐은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그 밤만큼은 인간의 두려움이 더 컸다. 빛은 사라지고 소리는 멎었고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그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궐의 밤은 지나갔다. 전쟁도 지나갔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밤을 읽고 있다.